두 번째 영상 160쪽입니다. 자,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인데, 자,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. 거기 1, 2, 3, 4, 5, 6인데요. 자, 정책 분석 방법은 절대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. 방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용 편익 분석이 이제 좀 큰 거고요.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작은 것들인데, 이게 두세 가지의 방법이 혼합돼서 쓰인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분류 분석.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죠. 우리가 조직도 생각하면 되죠. 이렇게 조직 나눠져 있는 거. 그러니까 분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, 뭐 상, 중, 하 가장 쉬운 분류, 수, 우, 미, 양, 가 1등급, 2등급, 3등급 그게 분류 분석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분류 분석을 할 때 조심할 거는 기준을 잘못 잡으면 여러 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 번 분류해야 된다는 거. 자, 두 번째 계층 분석이죠. 자,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그러면 무슨 원인이 제일 주요 원인이고 어떤 게 그럼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원인인지를 찾아가는 방식, 계층.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련된 거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경계 분석인데요. 자,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문제로 봐야 될까? 문제의 경계가, 범위가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야, 내 친구가 왜 제가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지? 여러분 이제 뭐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러실 거니까, 아, 왜 내 남자친구고 왜 여자친구 왜 화를 내지?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원인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친구가 화를 내는지 그 경계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뭐 내가 말을 할 때 좀 조심하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또는 저 정책이 무슨 어디까지를 범위를 잡아야, 너무 넓게 잡아도 해결이 안 돼요. 그렇다고 너무 좁게 잡으면 해결 하나 많아져. 이 경계 분석의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유추 분석인데, 자, 정책 문제의 유사성을 이제 해결한다라고 해서, 야, 이게 우리가 좀 겪어봐야 알 것 같아.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해외에 가서 유사 사례를 좀 찾아서 한번 좀 돌아보고 오는 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고요.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. 이게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높으신 분들이 하셨죠. 야, 지하철 왜 그게 지옥철인지 한번 내가 타봐야 되겠다. 탔어요. 그럼 여러분 뭐 출퇴근 시간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? 특히 출근 시간이요. 난리가 나죠. 특히 그 지하철 같은 경우 이제 객차의 개수가 적은 데가 있어요. 뭐 사량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난리가 납니다. 아, 내가 한번 타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. 이런 경우가 유추 분석에 해당이 돼요. 제가 보기에는요. 좀 경험에 관련된 유추 분석이고, 뭐 가장 이제 그 유추라고 한다고 이제 해외 사례 조사하고 유사 사례 조사하는 게 유추 분석의 개념입니다. 자, 그리고 가정 분석인데, 자, 가정 분석 이런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거는, 야, 이 정책 문제는 여러 집단이 다 찬성반대 어쩌고저쩌고 많이 말을 해. 그러면 그 A라는 집단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뭔지, B라는 집단이 의견이 정확히 뭔지를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. 이게 어림짐작으로 분석했을 때하고 실제 저 집단의 의도,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.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는 가정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61쪽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했죠. 이건 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,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,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개념이고요.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을 때 브레인스토밍이 나타납니다.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나진 않아요. 자,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참여자 모두가 이거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, 자, 뭐 여러 가지 분류 분석, 계층 분석, 경계 분석, 유추 분석, 그 다음에 가정 분석, 뭐 때에 따라서는 브레인스토밍도 있고요. 나는 말을 잘 못해. 근데 글로 쓰는 건 좀 괜찮아. 그림을 그리는 거 괜찮아. 이렇게 되면은, 자, 브레인 라이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개념도 있고,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동시에 동원이 됩니다. 자,
자,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책 분석의 방법을 얘기한 건데요.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쓰인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유추법이에요. 유추 분석이고 그 다음에 분류 분석 정도가 가장 우리가 그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들. 야, 한번 해보면 되지. 실제로 비행기 타보고 기차 타보고 뭐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. 그리고 만약에 나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답을 못 찾겠다. 뭐 일본을 갔다 오겠다. 중국을 갔다 오겠다. 미국을 갔다 오겠다. 이런 경우들도 일종의 유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정책 분석,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든 영상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